안녕하세요. 역사의 탄식, 봐도 모르고의 김영훈입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나환자 사랑에 뒤이어 부산에서 무료 진료로 조건 없는 사랑을 보여준 두 자매를 살핍니다. 지난주에 살폈던 맥킨지는 메리 켈리와의 사이에서 1913년에 헬렌을, 1915년에 캐서린을, 1918년에 루시를, 1921년에 아들 짐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1922년 12월 20일에 넷째 딸 실라를 낳았는데 일주일 후 아들 짐이 죽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루시의 회고에 의하면 이들 네 자매는 모두 의사 선교사인 로제타가 세운 평양 외국인 학교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헬렌은 7살 되던 해에 평양 외국인 학교에 입학하였는데 나이가 너무 어려 기숙사 생활을 하기가 힘들었기에 당시 평양 신학교의 교수였던 호주 출신의 엥겔 선교사 가정에 헬렌이 생활하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 밑의 동생들도 학교를 다닐 때마다 모두 선교사의 가정에서 학교 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학교의 학기가 시작이 되면 부산에서 기차를 타고 평양까지 가는 도중에 주요 도시마다 선교사 자녀들이 이 기차를 동승하여 평양까지 함께 가면서 모두 기차 안에서 서로 즐거운 환담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헬렌은 평양 외국인 학교에 생활한 가운데 늘 1등을 하였는데 고등학교 과정을 마칠 때에도 1등을 했지만 그때는 1등이 2명이었는데 학교에서는 이들을 1등으로 처리하지 않고 1등은 없고 모두 2등으로 처리하였다고 루시는 회고하였습니다. 헬렌은 공부 외에도 피아노도 잘 쳤고 또 운동도 아주 잘하여 많은 방면에서 다재다능함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요리와 가정사에 있어서는 캐서린이 헬렌보다 훨씬 나았다고 루시는 회고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1931년에 아버지 맥켄지가 안식년을 얻어 모두 호주로 되돌아갔고 또 다시 부산으로 되돌아갈 때에는 루시와 신라는 부모님을 따라 부산에 왔지만 헬렌과 캐서린은 대학 진학을 위해 호주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때 헬렌은 아버지 맥킨지가 목사임에도 나환자를 돌보면서 의학적 지식이 모자라 많은 자괴감을 느끼는 것을 옆에서 많이 보았기 때문에 헬렌은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산부인과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캐서린은 간호학과에 진학하여 조산사 자격증도 땄고 또 간호교수 자격도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후에 루시와 신라도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맥킨지가 1938년에 73세의 나이로 선교사를 은퇴함에 따라 헬렌과 캐서린은 아버지가 사역했고 또 자신들이 태어나고 자랐던 부산에서 의료 선교사로 사역하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일본은 전쟁 준비에 바빴고 실제로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 오랫동안 전쟁을 하였기 때문에 헬렌과 캐서린은 부산으로 올 수가 없었고 기다리다 지쳐서 1944년에 중국 선교사를 희망하였습니다. 그러자 호주 선교회에서는 1945년에 헬렌과 캐서린을 네팔 근처의 쿤밍 지역에 호주 선교회에서 운영하는 병원의 의료 선교사로 파송하였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완전히 공산화가 되면서
1950년에 중국 공산당은 중국 내에 있는 모든 외국인 선교사들을 추방하여서 헬렌과 캐서린도 1950년에 호주로 되돌아왔습니다. 이때 한반도에서는 전쟁이 발생하여 6.25 전쟁으로 인하여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렌과 캐서린은 한국 선교사를 희망하였습니다. 그래서 호주 선교회는 1952년 9월에 헬렌과 캐서린을 의료 선교사로 한국으로 파송하여 이들은 부산에 왔고, 자신들이 태어나고 자랐던 동구 좌천동의 집과 그리고 부산진 교회를 들러 많은 교우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당시 부산은 인구가 150만 명으로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그 절반은 피난민들이었고 또 300명 이상의 의사들이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었지만 가난한 자들은 수술 또는 입원 보증금을 낼 수가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피난민으로 인하여 부산에는 가난한 자들이 흘러 넘쳤는데 이들은 의료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헬렌과 캐서린은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병원에 오면은 무조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였고, 이들은 유엔과 호주 선교회 그리고 부산진 교회의 도움을 받아 부산진 교회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을 빌려 1952년 9월 17일에 일신부인병원을 설립하였습니다. 일신이란 이름이 들어간 것은 호주 선교회에서 부산 지역에 일신학교를 이미 세운 바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헬렌과 캐서린은 병원을 설립한 후 이들과 함께 할 의사와 간호사를 찾아 나섰는데, 이때 이화여자대학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의 적십자병원에서 인턴을 하고 있던 이흥주 의사와 제주도까지 피난 갔다가 부산으로 되돌아와 병원을 세운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유경순 간호사가 이 일신병원에 합류하여 10월 1일부터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일신병원에 합류하게 된 많은 의사와 간호사들은 모두 무료 진료라는 취지의 뜻을 같이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개원할 때 헬렌은 분만용 침대를 직접 설계하여 목수에게 의뢰해 제작하여 사용했는데, 이 분만용 침대는 활용 가치가 매우 뛰어나 특허를 받아도 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 헬렌은 아기용 침대도 고안해 제작했는데, 이 아기용 침대는 아기의 상체와 하체의 높낮이 위치를 조절할 수 있어서 매우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 유치원 건물 옆에 하수구가 있어서 파리, 모기, 쥐로부터 아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침대 위에는 덮개를 만들어 덮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병원 문은 열었는데 찾아오는 환자가 거의 없어 한산하여 처음에는 직원들 상호 간에 사사로운 대화도 할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점점 찾아오는 환자가 늘어났고 또 유엔과 호주 선교회의 도움을 받아 처음부터 무료 진료를 행하였기 때문에 찾아오는 환자들은 더욱 많아졌습니다. 나중에는 입원 환자의 절반 정도가 무료 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신부인병원은 날로 성장하여 1956년에는 새로운 병원을 지으며 병상을 75병상으로 늘리고 직원 수도 10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계속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은 무료 진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한국의 산부인과 풍속과 맞물린 아이러니컬한 결과였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시
한국 사회는 1960년대까지 병원에서 아이를 낳기보다는 집에서 아이를 낳는 풍토였고, 또 아기를 임신했다고 하더라도 의사의 산전 진찰을 계속 받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몸을 돌보며 관리하는 그런 참으로 무지막지하고 가난한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신 부인병원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몸에 이상이 생겨 참다 못해서 찾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들은 많은 경우 발과 다리가 붓고 눈이 침침한 임신 중독성 증세를 보였고, 또 심지어는 병령까지 일으키는 자간 증세가 나타나야 이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일심 부인 병원을 찾는 사람들을 치료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신 부인 병원의 첫 번째 수련이었던 이흥주 의사가 보기에 헬렌 원장은 신기에 가까울 정도로 놀라운 의술을 보여 모든 환자들을 다 치료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신 부인병원에 가면은 죽는 사람도 살아난다는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돈을 내는 부산의 일반 환자들뿐만 아니라 멀리 서울에서까지도 환자가 소문을 듣고 찾아오니, 그렇게 무료 진료를 많이 해도 병원은 성장, 발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방광루로 소변이 늘 몸에서 새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서울에서 2번이나 수술을 했지만 완치되지 않아서 몸이 늘 괴로운 상태였습니다. 이 여인의 하체를 본 헬렌 원장은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해보겠다고 하여 장장 7시간의 수술 끝에 이 여인의 몸을 완전히 완치시켜 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신기에 가까운 의술을 보인 헬렌으로 말미암아 무료 진료를 그렇게 많이 해도 병원은 계속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정전이 워낙 자주 일어났기 때문에 헬렌은 수술을 할 때 손전등을 비상용으로 늘 가지고 있다가 정전이 발생하면 손전등을 켜서 수술을 계속 하였다고 합니다. 이 일신 부인병원의 무료 진료 사례를 몇 가지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병원에 왔는데 남편은 남편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이웃집 남자라고 자신을 밝히는 경우가 더러 있었는데, 그 이유는 무료 진료를 해준다는 말을 들었지만 그래도 의심이 들어서 자신에게 병원비가 청구될까봐 그렇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는 한 남자가 2 갓난 아기를 보자기에 안고 병원에 들러놓고는 사라져 헬렌이 그 남자를 찾으러 나섰지만 찾지를 못했고, 이후 얼마 안 가 이 남자가 한 아주머니를 등에 업고 와서 병원에 눕혔습니다. 사연인즉 이 남자가 길을 가는데 다리 밑에서 갓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 내려가 보니 이 아주머니가 쌍둥이를 낳았는데 아주 위험한 상태인 것 같아서 무료 진료를 해준다는 일진병원이 생각이 나 이 아기들과 아주머니를 이 병원으로 데리고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병원에서는 이 산모와 아기들을 정성껏 돌보아 주었습니다. 당시 한국도 남아순호 사상이 심하여서 가난한 산모가 아들과 딸을 쌍둥이로 동시에 낳게 되면 딸은 천덕꾸러기로 구박받기 일쑤였습니다. 가난한 한 산모가 아들과 딸을 동시에 낳았는데 이 산모는 자신의 젖이 충분치 않아서 아들에게만 주로 먹였고 딸에게는 별로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3개월이 지났음에도 딸의 몸무게는 갓 태어난 아기들보다도 오히려 더 적었습니다.
이 현실을 본 헬렌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산모에게 모유는 아들에게 먹이고 그 대신 딸에게는 분유라도 먹이라고 하면서 그 가난한 산모에게 많은 분유를 주면서 분유 태우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5개월이 지난 후 이 아기 엄마가 아들을 안고 병원으로 찾아와 아들을 돌봐달라고 하였는데 헬렌 원장은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딸을 보기 전에는 아들을 치료해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기 엄마는 딸을 데리고 왔는데 8개월 된 딸 아이는 헬렌 원장의 예상대로 영양실조 상태로 삐쩍 말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헬렌이 이 아기를 병원에서 돌보도록 지시를 하고 있으니 아기 엄마는 그 딸에게는 신경 안 써도 되고 아들만 잘 봐주면 된다고 고함을 쳤습니다. 그래서 헬렌은 화가 나서 그 아기 엄마와 아빠에게 딸에 대한 포기 각서를 받고 아기를 낳지 못하여 아기를 기다리고 있던 한 부부에게 이 딸을 입양시키는 일도 있었습니다. 가난한 한국인을 위해 결혼도 하지 않고 모든 삶을 바쳤던 두 자매 헬렌과 캐서린은 한국식 이름 매혜란과 매혜영으로도 불리었는데 이들의 훈훈한 한국 사랑 이야기를 이번 설에 가족 모두가 함께 나누며 사랑을 서로 나누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 두 자매의 또 남은 이야기들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 많이 누리세요.